은요, 모든 도서관 교육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시면 교육에 대해서 월별로 안내드리고 있어요. 10월 이용교육 한눈에 보기 클릭해 주시면 10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앞서 2시에 제공했던 터닝 표절 예방 솔루션 교육 자료도 보실 수 있고 지금 3시부터 있는 아이덴티케이트 솔루션에 대한 교육 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터닝과 아이덴티케이트 두 가지 솔루션은요. 학술 DB에서 보실 수 있어요. 자료 이용해서 학술 DB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제가 이렇게 아이덴티케이션 I로 가시면 관련된 내용들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학습 지원이라고 하는 메뉴에 제가 표절 예방 솔루션 모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표절 예방 솔루션들 클릭해 보시면 지금 오늘 교육에 어, 교육할 거 아이덴티케이트 나오죠? 여기서 클릭해 보시면 아이덴티케이트에 관련된 내용 나옵니다. 이게 터니딩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건 학술 논문에서 좀 많이 이용하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저희 직접 교육에서 들으시면 되는데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홍익대학교 전임 교원들 분들만 이용 가능하고 계정을 발급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교육은 3시부터 진행되는 아이덴티케이트 교육을 터니딘 코리아의 김희경 차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터니링 코리아의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준비한 슬라이드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주욱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홍익대학교에서는 이 한시적으로 대학원생들 중에서 학술 논문을 쓰시는 분들께도 아이덴티케이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임교원이 아니시지만 학술 논문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송부드리게 되면 담당자 선생님께서 한시적으로 해당 부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주실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준비한 슬라이드에 따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이덴티케이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제공사인 터니딘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아이덴티케이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용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공사인 터니리는요, 한국 회사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글로벌 회사이고요. 25년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사가 생긴 지는 약 10년 정도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학업윤리, 연구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속 다년간 노력해온 그러한 회사이고, 교육회사이고, 25년 동안 이렇게 많은 교육자분들과 또 연구자분들과 소통해 오며 이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웹 기반 표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덴티케이트와 관련지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아이덴티케이트가 저널의 투고 논문 심사에 직접 이용되는 그런 툴이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저널도 이제 학계에서 쏟아지는 많은 그런 논문들을 검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이 유사도 검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증하기에 앞서서 이 유사도 검증을 먼저 하게끔 되는데 이때 이용을 하는 것이 저희 아이덴티케이트입니다. 이러한 독점적인 파트너십 관계 속에서 연구자와 저널을 잇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아이덴티케이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을 기관의 소속 연구자가 이용해서 먼저 본인의 논문을 선 검증하고 내시게 되면 저희의 모토인 Publish with Confidence, 즉 자신 있게 출판하세요라는 모토와 같이 뭔가 이 투고를 하심에 있어서 혹시나 이 연구 부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검토는
나중에 또 좀 봐야겠지만 적어도 이런 유사도라든지 표절 관련되어서는 문제가 없게끔 내가 미리 검증을 하고 제출을 했다라는 그런 자신 있는 마음으로 이 출판을 대비하실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저널과 터니린이 갖고 있는 이 독점적인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이 저널 자료가 유일하게 독점적으로 비교 자료로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타사의 솔루션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널에서 직접 저희의 솔루션을 이용하기 때문에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학술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그런 학술 저널 자료와의 비교 검사가 된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이덴티케이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이점이자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AI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챗 GPT로 대표되는 이러한 AI 작성 도구가 워낙 일반화되다 보니 이것이 영국의 학계에서도 하나의 이제 다뤄야 하는 이슈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사용을 안 하시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게 남용되고 오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 네이처에 제보된 내용 중에 피어 리뷰를 거쳐서 나온 논문에 Regenerate Response라는 문구가 끼워져 있는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Regenerate Response라는 문구는 아마 챗GPT와 같은 LLM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그쪽에서 답변을 준 후에 다른 종류의 답변을 생성하시겠습니까? 라는 일종의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것이 거기에 삽입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연구자가 챗 GPT를 사용했으면 물론 이것을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 하여서 검증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투고를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보면서 피어 리뷰, 최종 단계에 이르는 피어 리뷰까지 갔는데도 이 부분을 눈여겨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부분이 오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가 나옴으로써 많은 경종을 울린 사례가 되겠고요. 또 다른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글은 리트렉션 와치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요. 리트렉션 와치는 이미 그 출판된 논문들에서 어떤 연구 부정 행위라든지 문제가 발생을 하여 철회되는 그러한 건들을 이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NGO 단체인데요. 네, 거기에 최근에 올라온 글에 의하면 EP 저널의 한 논문에 참고 문헌부에 오류가 있다라는 이런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참고 문헌에 존재하지 않는 출처가 끼워져 있었고 또한 아직 오지 않은 그러한 시간, 즉 미래 출처 2026년에 해당하는 부분이 참고 문헌에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저널은 이에 따라서 이제 교정적인 조치를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원래 이제 처음에 이 참고 문헌을 작성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공동 저자 중 한 명이 보통 사용하는 그러한 그 사이테이션 툴이 아니라 챗 GPT를 통해서 참고 문헌을 업데이트했고 이때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출처 그리고 미래 출처가 끼워져 간 것으로 이제 보여졌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면은 챗 GPT와 같은 LLM은 믿을 수 없는 정보를 믿을 수 있는 정보처럼 제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AI 활용의 문제점으로 하나 지적되는 부분 중에 hallucination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잘못된 정보임에도 이것이 그럴듯하게 옳은 정보인 것처럼 전달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사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시사한 것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저널에서도 이러한 AI 작성 도구 활용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이언스지에서 발표한 입장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아예 사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못 박았지만 점차 그 사용이 너무나 만연화되고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또한 이러한 챗GPT와 같은 AI 작성 도구를 연구에 활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주제로 논의들이 많이 오가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널에서도 조금 이제 수정되어 있는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밝히는 부분은 일단 챗GPT는 저자로서 인정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저자로서 인정은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했다면 그것을 커버 레터와 acknowledgement, 즉 감사의 글에 밝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즉 어떠한 툴을 이용했고 모델은 무엇인지, 거기에 사용한 명령어 프롬프트,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가 사용이 되었고 그에 따른 이제 답변 부분들을 메소드 부분에 자세하게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차적으로 여기서 좀 저자들이 이 부분을 너무 아무 데나 사용을 하지는 않게끔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충분히 그냥 개인이 작성할 만한 그러한 내용을 굳이 이러한 챗GPT와 같은 툴을 이용을 해서 그 한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밝히다 보면 동료 연구자들이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부분을 굳이 챗GPT로 돌려서 작성을 했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좀 그 부분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쓸 수 있게끔 저해하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클리어하게 밝히는 부분은 저자들이 모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못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이 결과물이 정확한 부분, 그 정확성에 대한 책임도 저자에게 있고 또한 there is no plagiarism, 표절 문제, 연구 부정 문제가 절대 없게끔 저자가 make sure 해야 된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citation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또한 AI가 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편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주된 그런 majority 대다수의 어떤 그런 것을 대변하고 수소의 것을 대변하지 못하는 그러한 편향성이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르는 문제 또한 그 저자, 그것을 사용한 저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I가 어떤 식으로든지 부적절하게 활용되었을 때는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다그 저자가 져야 하고 이에 따라서는 네, 반려되는 것, 거절되는 것을 이제 결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서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나 그에 따르는 어떤 문제들이 발견될 경우 그 부분은 다 100% 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지금은 연구자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년 이 연구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구자 수에 비해서 이 연구를 발표할 만한 그러한 기회는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균형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화된 경쟁의 상황에서는 연구 부정 문제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스캔들이 있거나 문제가 된 경우라면 연구자로서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구자는 어떤 식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이때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어도 저널에서 사용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유사도뿐만 아니라 AI 글쓰기 감지 결과 또한 검증하여 최대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부분을 지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홍익대학교에서 구독하고 계신 아이덴티케이트는 유사도뿐만이 아니라 AI 글쓰기 감지 기능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널에서 쓰는 것과 100% 동일한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것을 돌려보았을 때 AI가 쓴 것으로 되는 부분이 이제 높게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널에서도 똑같은 부분을 보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수정하고 그 부분을 완성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신 겁니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 터니린에서 개발한 이 AI 감지 기능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학술적인 글, 장문의 학술적인 글을 씀에 있어서 AI를 활용한 것을 감지하는 데 최적화되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널과 파트너십 속에 있고 저널들이 직접 사용을 하는 그러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것의 AI 감지를 가장 잘 하기 위해서 학술적인 글의 AI 감지를 가장 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거짓 양성률을 1% 미만으로 낮게 유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거짓 양성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챗GPT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높아지면 억울한 사례가 늘어나고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문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거짓 양성률을 1% 미만으로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정확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개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어 작성글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한국어도 지금 개발 중에 있으나 아직 런칭을 안 한 이유도 이 정확성을 기하는 목표 때문입니다. 이것을 거짓 양성률이 어느 정도 낮게 유지된 채로 퀄리티를 확인하고 체크한 후에 런칭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포함해서 다른 언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개발 중에 있고요. 현재는 영어 작성 글에 대해서 최소 300단어, 최대 3만 단어 이러한 그 제한 사항을 가지고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용 방법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널에 투고를 하시게 되면 1차적으로 내용 검토보다는 유사도부터 먼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AI 관련된 지수부터 먼저 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미리 선 검증을 하시고 나면 훨씬 더 성공적으로 투고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고 전 단계에 이 부분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아예 하시면서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에 여러 번 돌려서 그때그때 수정을 조금씩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서 원래는 이제 전임 교원만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한시적으로 그 외에 전임 교원 외에라도 학술 논문을 써서 이 부분의 논문의 출판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홍익대학교의 소속원으로 이 이용 범위를 조금 확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술 논문을 투고할 계획 중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 방법은 제가 링크를 한 번 더 전달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링크를 직접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는데요. 학술저널 DB에서 보시게 되면 I로 솔팅을 하시면 알파벳 I로 솔팅을 하시면 그 중에 아이덴티케이트라는 항목이 4번에 있습니다. 이 중에 이용 신청서라고 되어 있는 파란색 글씨가 있고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거기에 뭐 이름이랑 뭐 소속 학과라든지 이메일 주소 이런 걸 넣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작성을 하신 후에 담당자 메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업을 제일 먼저 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네, 이제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시게 되면 담당자가 등록을 해드리게 되고 시스템상에 담당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요런 메일을 하나 받게 되실 겁니다. 저희 터니린 아이덴티케이트로부터 메일이 하나 올 텐데요. 가운데쯤 보면 그 계정 활성화를 할 수 있는 Activate Your Account라는 그러한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 버튼을 클릭을 해서 활성화를 하시면 되고요. 제일 밑에 보면 유니크 로그인이라고 해서 홍익대학교 전용의 그 링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서 언제든지 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시는 거고요. 네, 여기에 홈과 사인인까지 들어있지만 기본적으로 https 하고 홍익acr 한 후에 터니린.com 요렇게 들어가면 네, 똑같은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용을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즐겨찾기 북마크를 해 놓으신 후에 수시로 이용을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일단 계정 활성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즉 비밀번호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유저네임은 이메일 주소를 이용을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편리하시고 잊어버리실 염려도 없기 때문에 유저네임은 이메일 주소로 똑같이 해주시고요. 패스워드는 숫자, 특수문자, 대문자, 소문자를 포함해서 8자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되 앞으로 이용할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이제 텀과 컨디션에 동의한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신 후에 Create Account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사이트에 이제 계정 등록이 완료된 것이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로그인하는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본인의 유저네임, 즉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기입한 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네, 본 사이트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스크린샷으로서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고요. 계정 세팅을 하고 나면 사이트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면 여기 홈이 있고 가운데에 아이덴티케이트라고 해서 시작, 영어로 런치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메뉴명을 한국어로 바꾸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홈이라고 되어 있는 것 밑에 보시면 본인의 유저네임으로 이메일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거기서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해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시작 버튼 누르고 다음 화면에서 초록색 업로드 버튼 누르면 됩니다. 검사를 원하는 이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여기서 끌어서 놓기 혹은 파일 선택을 통해서 본인이 검사를 원하는 부분을 선택한 후에 이 제목은 자동으로 기입이 될 거고 본인의 이름과 성을 기재한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처음에 처리 중이라고 나올 거고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뜨게 될 겁니다.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는 컬럼에.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최종 유사도 퍼센테이지가 되겠고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결과 창이 팝업이 되게 됩니다. 결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보게 됩니다. 전체 유사도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보일 것이고 하나는 출처라는 버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일치 그룹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출처로 보시면 됩니다. 출처로 보시게 되면 전체 유사도 퍼센테이지 밑에 1번 출처부터 제일 높게 배치된 것들부터 출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출처들을 각각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본문에서도 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처를 가진 것이 본문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보면 동일한 색깔과 동일한 숫자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치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네, 다 뭐 표절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건에서 언급된 내용이 여기에 있다면 그 부분이 유사하게 잡힌다고 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치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매치가 되는 건이라면
예를 들어 책의 이름이라든지 뭐 어떤 지명이라든지 이론명이라든지 혹은 참고 문헌에 나와 있는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두시면 됩니다. 다만 인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신 후에 이 부분을 좀 검토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다른 뷰로서 드리는 것이 일치 그룹입니다. 영어로 보실 때 매치 그룹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것은 매치가 된 결과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보여드리는 뷰입니다. 매치된 것들 중에는 직접 인용 표시와 출처 표기, 즉 쌍따옴표로 표시가 되어 있고 맨 끝에 이렇게 괄호로 그에 대한 연도라든지 저자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직접 인용 표시와 출처 표기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그룹이 하나 있고요. 이런 표기가 누락되어 있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검토를 하시면서 혹시나 내가 실수로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좀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유형을 나눠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쌍따옴표 표시가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출처 표기, 네, 괄호로 처리되어서 출처 표기를 하는 부분이 누락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유형의 숫자를 옆에 숫자로서 적어주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그 각각의 케이스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볼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 제일 밑에 있는 직접 인용 표시와 출처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본문에서 쌍따옴표 표기가 되어 있고 출처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유형별로 봄으로써 좀 리뷰를 하실 때 편리하실 수 있게끔 지원 드리는 게 이 일치그룹 뷰입니다. 다만 현재 이 일치그룹은 영어 제출물에 특화된 기능으로서만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타 언어 대상 서비스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쓰신 글이라면 이 일치그룹 뷰로서 보시면서 검토를 하시면 좀 더 편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결과를 보신 후에 이에 대한 다운로드를 하는 기능입니다. 다운로드는 결과 화면상에서 상단에 이 화살표가 아래로 향해 있는 다운로드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이 유사성 보고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하신 것을 보시면 앞장에 표지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전체 유사도 수치와 대표 출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유사성 보고서는 만약에 접속하신 디바이스가 프린터랑 연결이 되어 있다면 직접 바로 인쇄 버튼을 누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과를 바로 이메일로 보내기 원하실 때에는 이메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AI 글쓰기 감지 기능이 붙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당 결과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 반대쪽 끝에 보면 AI 글쓰기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된 부분이 AI가 쓴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을 하이라이트 해 드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글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이제 AI가 쓴 것으로 생각되는지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AI 생성 전용과 AI를 통해 각색된 AI 생성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첫 번째 유형은 챗GPT와 같은 그런 AI를 통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을 하이라이트 해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그렇게 챗GPT를 통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퀼봇이라든지 스크리버라든지 그래머리나 이러한 이 paraphrasing, 즉 바꿔쓰기를 지원해주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통해서 본인이 챗 GPT를 통해 받은 그런 텍스트를 다시 한번 돌린 것을 여기에서 감지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따로 제안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어떤 행동 양식이 일종의 이 AI 디텍션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행동 양식일 수 있기 때문이죠. 굳이 챗GPT로 돌려본 후에 그것을 또 다른 툴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paraphrasing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의도적으로 이러한 챗GPT를 감지하는 것을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 양식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을 나누어서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은 것은 31%라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 저희가 20% 미만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0%라고 해서 따로 퍼센테이지를 기재하지 않고 대신에 옆에 별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AI 감지 기능이 고정된 기술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러한 테스트와 또한 어떤 그 업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여서 진화하는 그런 툴이거든요. 그런데 추가 테스트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결과에서 20% 아래로 잡힌 것들에는 이 거짓 양성률이 높이 튀는 경향성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챗GPT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용을 했다고 진단되는 거짓 양성률을 최대한 1% 아래로 낮추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20% 아래로 나오는 경우에는 따로 퍼센테이지를 표시하지 않고 대신에 0%라고 되어 있는 것 옆에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으로 최근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되 이러한 어떤 방식이 점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되고 업데이트 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I 글쓰기에 관한 것도 PDF 형식으로 보고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다운로드 아이콘 누르셨을 때 유사성 보고서 말고 AI 글쓰기 보고서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피지컬 카피로서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으로 필터 기능이 있는데요. 네, 출처라고 되어 있는 것 위에 보시면 필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필터 기능을 클릭을 해보시면 제출물 비교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이제 비교 검사한 것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나와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다 포괄적으로 검사하시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체크가 되어 있을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부분은 전혀 손대실 필요가 없고요. 제외 필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외 필터는 결과가 도출된 다음에 내가 검토의 편의성을 위해서 어떤 부분은 잠시간 제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논문의 참고 문헌을 제외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초록이라든지 연구 방법 및 재료 이러한 섹션을 제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 텍스트 제외가 있는데, 첫 번째 인용 텍스트는 그 코테이션, 즉 직접 인용에 대한 텍스트를 제외해 보는 기능이고, 두 번째 인용 텍스트는 이 사이테이션, 그래서 출처 표기를 한 부분에 대한 제외를 해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내용이 직접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 화면 상에서 내가 검토의 편의성을 위해서 잠시간 제외를 적용해 보면 그 부분이 결과상에서 제외됐다가 이제 이 부분은 복원도 가능한 기능이기 때문에 필터 기능은 그렇게 참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원하는 제외 항목을 체크하신 후에 하단에 필터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복원하기를 원하실 때에는 클릭했던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체크를 지운 후에 필터 적용을 눌러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필터라고 되어 있는 것 밑에 유사성 보고서로 돌아가기라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결과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정 출처에 대한 제외도 가능합니다. 이 특정 출처의 제외는 언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냐면요. 검사를 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본인의 선행 연구, 이미 출판된 본인의 선행 연구가 매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작성하시는 것이 그에 따르는 후속 연구라면 그 부분의 매치가 높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기 표절에 해당하지 않게끔 더블 체크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뭐 내용적으로도 너무 많이 매치돼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후속 연구가 선행 연구에 그냥 반복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 어떤 특별한 인사이트라든지 파인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점은 적어도 이것을 검토하심에 있어서 내 것과 매치된 것과 타인 것과 매치된 것은 좀 분리해서 따로 검사하실 수 있게끔, 검토하실 수 있게끔 특정 출처를 제외하는 옵션을 넣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의 방법은 출처 부분을 보시면 각각의 출처에 일치 제외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일치 제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특정 출처가 결과상에서 잠시 제외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외가 되신 건은 전체 유사성 퍼센테이지 밑에 보면 몇 건이 제외가 됐는지 이렇게 숫자하고 제외라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요거 눌러보시면 본인이 제외하셨던 특정 출처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꺼번에 이제 검토를 다 끝내시고 모두 복원하기를 원하시면 모든 출처 포함이라는 버튼 눌러서 한꺼번에 하시면 되고, 각각을 원하시면 각각의 출처 버튼 옆에 있는 복원 버튼을 눌러서 이제 복원을 시키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 후에 유사성 보고서로 돌아가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결과 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네, 요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네, 폴더 추가와 공유 그리고 그 특정 출처 문서 간 비교 요 부분은 직접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사이트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전체 사이트는 네,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결과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네, 업로드 눌러주신 후에 본인이 원하는 파일을 끌어서 놓기 혹은 선택하여서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홈으로 하면 처음에 보였던 그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아이덴티케이트를 누르면 네, 요렇게 지금 업로드한 그 건이 있다면 그에 대한 리스트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폴더를 추가하여서 내가 검사한 유형들을 각각 폴더별로 이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간단하게 폴더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폴더 추가 만들어 주시면 뭐 예를 들어 2024년에 유형이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제가 하나 만들었군요. 2023년이라고 해서 폴더를 그냥 간단하게 추가하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 부분을 이제 동료 연구자와 공유하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혹은 검사한 유형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하셔야 될 때가 있는데, 네, 이 폴더를 만든 건에 대해서 공유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동료 연구자에게 해당 내용을 이제 공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초대를 눌러주시게 되면 그 부분에 이제 초대를 하실 수가 있고, 그 초대를 받으신 분이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화면을 보는 방법은 제가 아까 유사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전체 유사도 퍼센테이지와 매치된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각각의 출처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본문 내에서도 네, 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AI 글쓰기 제가 스크린샷 해드렸던 그러한 부분으로 AI 생성 전용을 누르시면 네, AI가 쓴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실 때에 그냥 저희 아이덴티케이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 문서 간의 비교를 원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와 A-라는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 문서가 있는데 내가 그들 간의 비교 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문서 간 비교를 클릭을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로드 옆에 보시면 꺽쇠 모양이 이제 있는데 그걸 누르셨을 때 문서 간 비교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비교는 이 업로드와 똑같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인 것이고, 문서 간 비교를 누르면 주요 파일과 비교 파일을 올리는 란이 있습니다.
A와 A-에 대한 비교라면 주요 파일에다가 A를 올리고 비교 파일에다가 A-를 하면 되겠죠. 혹은 비교하고자 하는 파일이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최대 5개까지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나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정 문서 간의 비교 검사를 원하실 때에는 주요 파일 하나 올리고 그에 대한 비교 파일을 올린 후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그에 대한 특정 문서 간의 비교 검사도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보았고요. 아이덴티케이트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고 나면 일단 목적은 학술 논문 쓰시는 분들, 투고를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저널에서 쓰는 것과 100% 동일한 환경에서 검증하는 그런 것을 제공드리는 거고, 이용 방법은 도서관 사이트에서 아이덴티케이트 공지에 나와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이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스템에 등록된 후에 비밀번호 재설정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홍익대학교 전용의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검사를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용 교육을 들으시면서 바로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황상 바로 해보실 수 없는 분들은 나중에 이용을 하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언제든지 저희 그 코리아 세일즈 메일로 메일을 주시거나 공식 전화번호로 이제 전화를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한 내용은 이상이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